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혜린입니다.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시점에 웬일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감했다 했더니 어떤 한 주가 통계 성적표를 내지 않았대요. 이 때문에 통계적 오류 논란이 일면서 호재로서 역할은 못했고요. 이탈리아가 여러 가지 스페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국채 발행에 성공을 했고 그리스도 잘하면 긴축까지 2년가량 시간을 더 벌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 역할은 역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이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이틀 연속 매도하면서 코스피는 닷새 만의 반등이 굉장히 힘겹게 느껴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개별주 장세는 계속됐습니다. 막판에 외국인 매수까지 들어가면서 코스닥은 이틀 연속 올랐다고 하네요. 시황센터 가서 종가 먼저 듣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입니다. 한국은행이 올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 이어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오늘장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는데요. 오늘 지수는 상승 출발해서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이다가 외국인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11시 이후 하락 전환을 했죠. 또한 장 마감 30분을 남겨두고 재차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01% 상승 마감했고요. 1933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면 오늘 기관은 장중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개인과 함께 물량을 담았습니다. 기관이 매수폭을 키우면서 시장을 방어했는데요. 힘은 조금 부족해 보였죠. 오늘 기관을 통해서 1,0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기록이 됐고요.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3,000 계약 넘게 매수했지만 오늘장 현물은 3,000억 정도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부진한 흐름을 보인 반면에 오늘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의 순매수에 장중 540선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좀 1% 좀 모질랐지만 막판에 그래도 힘을 더 보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92% 상승한 539.86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장중 매수로 돌아서면서 기관과 함께 시장에 힘을 보탰죠. 오늘 외국인 소폭 매수로 마감을 했고요. 기관을 통해서 364억 원의 순매수 기록이 됐습니다.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스페인 구제금융 기대감에 유로화가 상승하고 개장 초에 싱가포르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장 초반부터 빠르게 낙폭을 키웠는데요. 1,110원 선에서 결제 수요가 지지되고 추격 매도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마감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3원 10전 하락한 1,111원 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와 관련해 미국 항소법원에서 애플을 이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나흘째 하락하면서 외국의 차익 물량이 출회됐는데요. 오늘 0.61% 하락 마감했고요. 129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도 3분기 실적이 국내 공장의 파업 여파로 상반기 대비 둔화될 것이란 전망에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2% 가까이 하락하면서 22만 8,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강보 학번에서 마감했고요. LG화학 역시 0.32% 오르면서 31만 4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도 1% 가까이 올랐네요. 94,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신한지주 1.36% 상승했고요. 오늘 SK하이닉스는 1.53% 약세로 22,5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약보 합권에서 27,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가 중국 고객의 매출 증가와 카지노 통합에 따른 연결 실적 개선 등으로 사상 최대 실적 랠리를 펼칠 것이란 전망에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했는데요. 오늘 23,300원엔 조금 모자라네요. 21,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CJ홈쇼핑도 3%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SM도 오늘장 장중 반등에 성공하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당 2,200원씩 상승하면서 68,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 CJENM은 1.55% 상승했고요. 시젠이 이 바이오주의 강세로 오늘장 9%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죠. 9.26% 오르면서 82,600원에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젠백스가 1.12% 상승하면서 45,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경기 방어주들이 선전한 하루였습니다. 음식료주 먼저 살펴보시면 음식료주가 3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 오늘장 방어주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냈는데요. 오리온이 6.49% 강세로 100만 18,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주당 62,000원씩 상승했네요. CJ 제일제당은 5.81% 상승했고요. 롯데제과가 주당 34,000원씩 올랐습니다. 롯데칠성 역시 23,000원씩 주당 오르면서 138만 5천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의약품 업종이 이 기관의 순매수에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유한양행은 6% 가까이 상승했네요. 16만 8천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녹십자도 7.36% 강세를 보였습니다. 동아제약 역시 1.78% 상승했고요. 한미약품의 주가가 빛이 나네요. 오늘 9% 급등세를 보이면서 95,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이 자금을 운영하는 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됐던 보험주가요. 오히려 영향을 받지 않고 오늘장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한생명이 1.5% 오르면서 7,42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동부화재도 1.62%, 현대해상이 2%대로 상승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장중에 하락 마감했고요. 오늘 약 보합권에서 22만 8,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메리츠화재 7% 가까이 급등하면서 14,6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한국 정부가 브라질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입찰 조건 완화에 대해 브라질 정부에 공식 요청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주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철도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하 TI가 이 장중에는 7% 넘는 급등세를 보이다가요. 막판에 3% 넘게 밀려났는데요. 2,04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대호 AL 역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AJS는 5%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GI블루도 13% 넘게 급등하면서 1,23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태양광 시장이 침체되면서 관련주들이 나란히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화케미칼은 3.61% 하락 마감했고요. 18,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OCI도 2% 넘게 밀려났네요. 넥솔론도 오늘 하한가 기록하면서 1,680원을 종가 형성했고요. SFC가 8.19%, 그리고 웅진에너지도 3%가량 밀려나면서 2,08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맞춤형 줄기세포를 이용한 심장 치료에 첫 성공을 거뒀다는 소식에 오늘장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오팜이 5%대로 오르면서 7,570원을 종가 기록했고요. 조화제약이 8.46%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메디포스트 역시 3.68%, 파미셀이 3.29% 상승했고요. 이노셀도 오늘장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네요.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이 박근혜 대선 후보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소식에 오늘장 대성그룹주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김성주 MCM 회장은 고 김수근 대성그룹 회장의 막내딸이죠. 이에 따라 대성그룹주와 MCM의 납품 등 계약이 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대성합동지주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늘 ISE 커머스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1,5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불황을 모르고 이 고가 화장품의 인기는 뜨겁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도 소비를 줄이지 않는 40대 여성 고객들의 손길이 끊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LG 생활건강이 5.57% 상승하면서 66만 3천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LG 생명과학이 4.76% 강세를 보였고요. 한국 화장품 오늘장 상한가 기록하면서 2,33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내놓자마자 대한전선이 막판에 매수세를 받으면서 상한가 진입해서 끝난 모습이고, 삼성전자는 어제 위태위태하더니 결국 오늘 종가상 130만 원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번 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의도로 한번 나가볼까요?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옵션 만기 변수까지 있었고 이번 주 내내 밀리다가 오늘 마지막 날 아주 어렵게 반등했네요, 코스피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이제 금주는 대형주 중심의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지수 자체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1950포인트를 이번 주에 이탈을 하면서 1933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그 유럽 위기의 해결 과정이 이제 더딘 가운데 그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EU 재무장관 회의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난 데다가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전망이 좀 어두운 부분도 코스피의 하락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외국인이 이제 최근 이틀 동안에 순매도에 지금 나서면서 투자 심리 또한 지금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치 나오고 나서 이번 주는 공백기를 보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벌써부터 실적 시즌 안 들어갔는데도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음 주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닝 시즌 돌입해버리면 주가 차별화는 실적 기준 더 극명하게 드러날까요? 필요한 전략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해외 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에는 국내 코스피의 대형주들의 주가에는 좀 다분히 좀 부정적인 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3분기 실적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증권사들의 자료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지 지난 2주 동안에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리포트의 숫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던 지난 2분기와 지금 상당히 유사한 양상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에서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진행이 되었던 이런 그 정부 정책들은 코스피의 하단을 좀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900포인트 초반에서 지지력을 좀 발휘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인 하락폭이 좀 크지 않은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그에 따른 대형주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주를 좀 찾는데 조금 주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대안으로서 이제 중소형주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도 이제 지금 대안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제 가격 메리트가 발생이 되는 1900포인트 수준까지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한다면은 IT 대형주 중심의 이제 분할 매수 대응은 유효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대형주로 수익 내기 힘든 장, 경기 방어주라든가 실적되는 개별주를 보는 것이 좋지만 만약에 지수가 1900대까지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면은 차라리 IT 대형주를 분할 매수하는 게 더 빠른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미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듯이 네. 전체적으로 이제 IT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 모멘텀이 아직은 좀 유효한 상황이고요.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상승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수에 대한 지수 하락에 대한 지지력은 좀 어느 정도 좀 발휘할 것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긴 또 최근에 빠르게 요 며칠 사이 빠졌던 것이 IT였으니까 지수가 더 빠진다면은 그때 IT 대형주 분할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팁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주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 얘기 들어볼까요? 샘플러스의 남은우 원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뭐 옵션 만기이라고 하지만 오늘 외국인이 현물 기준 어제보다 더 많이 팔았네요. 현물 기준요. 네. 현물 기준으로는 이제 2,800억 가량의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좀 의미 있는 모습은 선물에서 이제 995개약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금융투자업자들의 순매수가 나왔다는 점은 좀 이 시장의 현 포인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의 순매수가 결국 오늘 한 730억 가량의 프로그램 매수로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오늘 뉴욕 증시가 방향을 잡지 못한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소폭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이 플러스권을 만들어냈다는데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기금이 소폭이나마 오늘 같은 경우에 한 11억 정도인데요. 소폭이나마 순매도를 전일에 이어서 했다는 점은 좀 큰 의미를 둘 것까지는 없더라도요. 좀 추후에 연기금의 어떤 매수 강도와 매도 강대를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에서의 특징적인 부분은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코스닥에서의 순매수 기조를 보였다는 점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오늘 또 거래소 대비 코스닥이 상대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이 이제 540포인트대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40포인트라면 수년간에 걸친 2009년 9월 이후에 계속 저항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매수를 했다.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도요. 금융투자나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까지 총 아우르는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은 오늘 매매 동향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업종별로 본다면은요,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들은 서로 이제 상반된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매도를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오늘 순매수로 기록한 업종에서는요, 이 화학업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서도 한 63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어떤 지수 자체가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종목 장세로 지금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이제 종목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타 뭐 투신권이나 기타 이제 매매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이제 경기 방어주 형식과 그리고 저평가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만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어떤 방향을 잡아 나간다기보다는 지수는 계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서의 단기 수익률을 바라본 어떤 투자들이 좀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한 가지 이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상당히 좀 많이 이제 팔았는데요. 선물 매수하면서 전기전자 업종을 상당히 좀 많이 팔았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애플의 주가가 계속해서 전일 같은 경우도 2%대 급락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IT의 어떤 레벨 다운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운수 장비 같은 경우에도요, 이 기관들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면 투신권, 연기금, 외국인들이 동반적으로 매도를 한 부분은요, 가격의 비탄력성, 지수 대비 초과 상승 가능성이 단기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연말까지 힘들 것이라고 보는 부분이 대부분 오늘의 어떤 그 특징적인 거래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수급도 짚어주셨는데 업종별로 상승 탄력이 가장 높았던 두 업종을 꼽으라면 음식료 쪽과 제약, 의약품을 꼽을 수가 좀 있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약간 주춤했던 신고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치고 나가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 남은우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 종목은 특징주다 할 만한 것들 추려 주십시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우선 그 CJ 제일제당 정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QE3나 유럽의 양적 완화 등이 이제 계속 이제 유로화와 달러와의 강세,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그게 동조 시킴으로써 환율에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져가겠다는 전략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강세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고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몇몇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그리고 경기 방어적 성격이 강하고요. 틈새 시장에서 초대형주보다는 약간의 이등주 중심으로서의 매기가 좀 많이 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도 한전과 가스공사는 서로 다른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음식료 업종이 전체적으로 강한 강세를 보였고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과감히 한 5% 이상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 또한 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요. 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현 지수가 향후 급격한 상승세로의 전환보다는 완만한 어떤 안정감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데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제약주들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지금 고공권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며칠 전 같은 경우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리베이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는데 약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이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이렇게 강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시장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 계속 2000년 IT 버블 시절에 그 고점을 넘어서고 있는, 그리고 신고가가 계속되고 있는 업종으로 따져본다면 이 생명과학 지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로 이전이 되어서 수년간 이제 바이오로 많이 이제 매기가 몰렸고요. 그 속에서 사실상 또 저평가되었던 부분이 이러한 제약업종인데, 이 제약업종들이 2008년 고점을 해서 2009년도에 전혀 회복을 하지 못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발적인 저평가 매수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강하게 제약주들이 오늘 또 시세머리에 나섰던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좀 재미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장중에는 코리아나도 상한가가 들어갔다가 이제 장막판에 좀 많이 밀려 내려왔고요. 한국 화장품은 이제 상한가가 그대로 붙어 있는데, 피인수 재료설이 있죠. 에셀트리온이 이제 화장품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해서 이 한국 화장품이나 한불 화장품, 코리아나 화장품 등의 과거 이제 굉장히 좀 네임밸류가 높았던 화장품을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단순히 이제 이 3인방의 어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의 성장에 발빠르게 저가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뭐 저가 제품에서 상당히 좀 발빠르게 대응을 했었고, LG 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뒤처짐으로 인해서 계속 주가가 좀 저평가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M&A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향후 이제 이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존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서 이제부터 안정적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겹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음식료, 그리고 패션, 그리고 쇼핑, 그리고 이 화장품까지 강세를 보인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던 오늘 특징주, 사실은 오늘 다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 일색이었는데, CJ제일제당이나 대웅제약, 한국화장품 가운데 지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나요? 이 세 종목 중에서는요, 일단 한국 화장품 같은 종목도 시세가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재료가 일찍 노출이 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은요, 그것보다는 재료보다는 이제 점진적인 회복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화장품 업계 중에서 그간의 이제 저가와 그리고 네임밸류를 잘 살려뒀던 기업 위주로 엄청난 상승세를 이제 보여왔다면, 이들 기업의 앞으로 실적이 조금씩이라도 호전되는 모습이 온다면 이 저가의 매력을 가지고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이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추세선을 그어 놓은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고점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오늘 다시 이제 맞부딪히는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바로 계속적인 뭐 상한가 행진이 나타나기보다는 일정 부분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이 일련의 저항선들을 소화해내는 과정, 그리고 아직은 이 앞부분에 형성되어 있던 거래량보다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이 좀 늘어난 거래량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면서 점진적으로는 지금 급등하면서 따라가기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세로 완전히 돌아설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업종 내 키 맞추기 저평가 메리트는 있지만 추세 라인에 지금 딱 걸려있기 때문에 약간 눌림목 공략이 필요하겠고, 긴 호흡을 가지면 더 좋을 것도 같습니다. 한국화장품 자세한 대응법까지 감사합니다. 앞선 수급 분석의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에는 JP모건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요. 방금 보신 바대로 다음 주에도 실적뿐만 아니라 지표 발표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보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다음 주 목요일 중국의 3분기 GDP 등 아주 묵직한 지표 발표가 몰려 있어서 다음 주 목요일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곧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주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법을 미리 찾아보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요.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님과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나 미리 시장을 예측하고 대응법까지 제시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월요일 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질문에 두 분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화면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월요일 날 주식 사도 좋을까요? 어떤 종목 살까요? 그리고 종목 살 때 기준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을까요?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네, 조준성 이사님은요, 61선까지 왔으니까 사도 좋다라고 하셨고, 하창봉 팀장님은 매수를 하되 눈높이 낮춘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조 이사님은 지수 관련주 가운데 골랐으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얘기하셨고, 하창봉 팀장님은 기관이 선호하는 중소형주 가운데 오늘 서원인텍이라는 종목을 월요일장 공략주로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코덱스 레버리지 어제 여기 앉으셨던 우리 김주선 대리님도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고 추천이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요. 자, 조 이사님부터 하나하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매수 구간인데 61선 부근까지 왔지 않느냐가 이유네요. 네, 지난주까지는 이제 3주간에 이제 그 뭉쳐 있었죠, 캔들이. 네. 그러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향성이 거의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이제 구간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스권을 이탈한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또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냐면 박스권이 이제 1900선과 2000 사이로 이제 벌어진 거죠. 전에는 이제 2000선을 이제 두고 1990선에서 1990선에서 이제 막 10포인트나 20포인트 내에서 지그재그 3주를 이제 지루하게 공방이 됐었죠. 그러면서 2050이라든지 2100을 기대를 해보는 게 외국인 자금이 5조 원씩 이렇게 크게 막 들어오니까 그 힘을 여파를 해가지고 좀 더 단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많았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방향성에 있어서는 단기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박스권을 이제 1900과 2000 사이, 그 구간은 이제 Q3를 기대했던 구간이고, 그 다음에 유럽 문제가 나름대로 좀 약간 그 왁구를 짜면서 이제 해결의 이제 길미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기대감이 있던 이제 구간이 1900과 2000 사이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다음 주를 맞이하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좀 지수가 내려온 만큼 이제 반등폭이 좀 생기는데, 사실 요즘에 주시장 보게 되면은 혹시 에리나 앵커님은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좀 관심이 생겨요. 설악산에 이번 네. 주말 해서 단풍이 절정이라는데. 네, 그렇죠. 산도 이제 등산 있고 단풍놀이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이번 산행을 2000이 고지를 놓고 우리가 2000을 놓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2100이 고지냐, 아니면은 2400 산행이냐. 옛날 같으면 1000포인트가 1989년도에 1000포인트를 처음 찍고 나서 한 15년 정도 지나가지고 2004년에 이제 1000포인트를 뚫고 이제 1100, 1200, 1300 해가지고 그때 이제 미래에셋증권 해가지고 열풍이 이제 나왔었죠. 네. 그러면 이제 2000포인트를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게 2000포인트짜리 산행인지 아니면 2100인지 아니면 그냥 1700인지 1800인지 우리가 지금 산 중간일 수도 있고 약간 산 꼭대기일 수도 있는데 약간 헤매는 거죠. 앞에 1000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게 1000포인트 안착하고 하는 1000포인트 부근에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아직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00포인트 실제적으로 이제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눈으로 보이는 거하고 굉장히 요즘에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네. 경제학자들은 경기가 이번에도 이제 경제 성장 우리가 하향이 됐죠. 그러면서 실물 경제라든지 어떤 돈을 풀어가지고 급약차벽을 써가지고 어떤 경제가 돌아서기를 기대하는 거고, 실제로 주가는 굉장히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죠. 종목별로 차별화가 많이 있겠지만, 근데 지수대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지수 구간이죠. 또 이런 구간에서 일도 많이 터졌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보이는 것과 굉장히 괴리감이 크면서 또 시장 실제로 보시게 되면 종목별도 굉장히 크다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YG 엔터테인먼트를 보더라도 그런 차이를 많이 느끼는데, 좌우지가 여담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부터서는 이제 다음 주 구간에 이제 이탈하면서 1900과 2000 사이로 이제 박스권 나오는데,
다음 주 이제 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10월 18일부터 20일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에서 일단 자금 마련한 거는 이제 스페인 투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맞추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 주말에 회의 거기 선거가 있죠, 스페인. 네. 그러면서 선거 결과를 떠나 가지고 이제 스페인이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실업률이 25%가 됩니다. 4명 중에 1명이 지금 실업자입니다.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4명이 술 먹으면은 1명이 돈을 못 내는 거죠. 술값이 깨지는 거죠. 뭐 예? 옛날에 네. 뚫려 그런데 좌우지간 그 정도로 실업률이 25%의 국가 스페인이기 때문에 뭐 총체적으로 이거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죠. 그러면서 그걸 빌미해 가지고 이제 1950이라든지 뭐 2000 부근이 얼마 갈지 모르겠는데 반등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구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 분할 매수 하지 말고 아예 그냥 갭을 메꾸는 자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엊그제까지 뭐 1920 뭐 30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 아래로 해가지고 분할로 매수해가지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한 번에 죽지 않는 거죠. 지그재그 이제 박스권이 이제 크게 넓어진 거고 박스 하단에 들어왔다 생각하셔가지고 이제는 주식을 좀 사 모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일정상으로도 볼 때도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빠지고 아마 올라올 가능성을 더 베팅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61선 부근에서는 매수하자. 하창봉 팀장님도 역시 매수해도 된다. 월요일 날 그런 의견이시지만 눈높이 낮춘 매수라는 뜻은 또 뭔지. 네, 일단은 뭐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는 사실 1980선 정도 지지하지 않을까 봤었는데 뭐 시장이 또 갑자기 좀 급락을 해서 종합주가지수 체감지수는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만은 아마 일주일 동안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현대기아차 지수 관련 뭐 코스피 50 내내 든 종목들을 투자하신 분들은 좀 불리했습니다만은 최근에 한 달 연속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중소형주 강세 증세는 좀 갔었기 때문에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한 단계 레벨된 거 맞습니다만은 전체 주식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특별히 나쁠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일단 유럽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번 10월, 9월 말 10월장의 가장 큰 특징이 그렇게 강력한 악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나온 악재들이 사실은 보면은 하지만은 시장에서는 어떤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IMF의 경기 둔화 발언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악재를 줬죠. 네.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최저로 낮춰버린 것 자체가 어제 옵션 만기 충격을 줬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보면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게 맞는데요. 단기적으로 장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건 아니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중요한 거는 제가 잠깐 차트를 잠깐 보겠는데요. 네. 이 정시 자금을 좀 보는 차트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펀드 많이 판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료에 보시다시피 지금 주식계획 수익증권 펀드를 보면 실제적으로 7월달 100조 원대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많이 1000조 원대죠. 1000조 원대에서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팔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두신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수준에서 기관들이 계속 팔다 보니까 부담이 됐지 않나 보는데 중요한 거는 그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거나 은행으로 가거나 집에 장롱으로 간 게 아니란 겁니다. 어디로 갔냐면 바로 MMF에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히려 MMF 잔고 같은 경우는 그 조금 전에 본 차트와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식형 수익증권에서 빠져나간 자금 자체가 주식시장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대기 자금 수요를 가지면서 MMF에 몰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에 대한 판단은 조금 긍정적으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제가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거는 또 이걸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면서도 사실 체감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보는 화면은 종합주가지수 하고요. 이 검정색이 종합주가지수가 될 것 같고 위에 파란색이 소형주입니다. 소형주로 구성된 어떤 지수가 될 것 같고 대형주죠. 지금 잘 보시면 실제적으로 대형주가 종합주가지수를 급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제적으로 지수 하락은요. 85,000주를 매도한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집중주를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실제적으로 1900포인트 초반에 지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같은 경우도 지수 관련 민감주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매수세를 계속한다면 오히려 좀 양호하지 않나 보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전기전자업종 현대차 계속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130만 원 반등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현대차 23만 원 힘겨울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기관들은 어디를 사고 있냐면 오늘 보신 것처럼 제약이라든지 음식료, 뭐 보험사 이런 데서 사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눈높이는 조금 낮춰두더라도 주식을 사는 데 대해서는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준성 이사님은 지수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참 지금 시장 트렌드에 완전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지난주까지는 지수 관련주가 이제 빠진 점은 그냥 빠져버렸고 네. 대체적으로 차별화가 많았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대표 종목들이 이제 고점 대비해가지고 10% 이상씩 빠졌습니다. 조정폭이 보였습니다. 이제 종합주가지수 빠진 것보다 훨씬 더 빠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흘러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먹을 폭이 생긴 거죠. 이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찰나에 이제 관심 있게 제가 이제 그러면서 양쪽으로 이제 전략을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러면서 이제 현금화 했던 거를 이제 들어가서 또 단기 전략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거래소 쪽은 뭐 특별한 종목도 이제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치고 들어오고 뭐 농심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 여러 가지 종목도 얘기는 특별한 종목들이고 대형주 치고 해서는 이제 매수 구간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이따 얘기하겠는데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하십시오. 오늘 CJ 제일제당 5.67% 올라가는데 그런 모습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코덱스 레버리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올라가는 거는 저번에 2000포인트 가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아마 소외되지 않고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지고 오버해주고 따라가주는 거.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게 약간 앞에도 단풍놀이 말씀드렸는데 단풍이 빨갛게 할 때는 정말 좋아 보이죠. 그러면서 낙엽이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파라다이스를 제가 작년 이맘때 8,000원 이하는 쳐다보지 마시고 8,000원 이상부터는 항상 파라다이스 2만 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상 처음으로 이제 오늘 2만 원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어떤 종목들이 퍼가 50, 60, 100 막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버렸죠.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1조 5천억이 거기 정치 관련주 해가지고 박살이 났는데도 계속해서 종목들을 땡겨주고 기관도 산다 해가지고 요즘 기관을 그냥 정통적인 기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돈을 좀 운영하는데 기관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약간 양적인 색깔, 약간 좀 질이 안 좋은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땡겨가지고 어디서 엎어버릴지 그 피해는 또 여러분들이 뭐 테마 손댔던 사람 또 나올 겁니다. DI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이 450억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기준에서 3,550억짜리입니다. 최근에 써니전자 보시면은 DI가 아마 나중에는 2달 뒤에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지. 싸이가 빌보드 차트를 떠나서 DI가 이렇게 가는 열풍들이 지금 우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만연돼 가지고 이제는 어느 선부터 약간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컴투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도 YG엔트 뭐 미래 성장성 있는데 IT 쪽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멜파스 같은 얘는 5, 6만 하던 게 지금 2만 원대 뭐 이렇게 내려가 버리죠. 지금 뭐 모바일 게임 해가지고 많이 좋아지고 하는데 지금 컴투스 주가는 그 모바일 게임들을 앞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해 가는 게 매 분기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게임 해가지고 계속 받쳐줘야지 그 가격대를 유지하는 거고 만약 그렇지 못하는 실망감이 나오게 되면은 쭉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거 대비 조금 더 가 있다. 약간 거품이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신데 결국 대형주가 메이저들이 보기에 살만하지 않은 시장이니까 돈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대형주를 사야 된다? 그 논리도 좀.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리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차이가 나는 게 예. 저쪽 코스닥 종목에 올라있는 종목도 보면 양인데 예? 네네. 정말 그냥 뭐 사람 뒤통수 뛰는 종목도 지금 보입니다. 이제 대형 뭐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워낙 커버리니까 이게 거품이 많이 생겨버리니까 양으로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대신에 제가 거래소 쪽은 종목들이 있었고 그동안 가만히 있는 거죠. 방향성을 기다려보는 거고 이제 방향성이 나와가지고 먹을 폭을 생겨주니까 그동안에 이제 아까 현금했던 걸 이제 지금 시점에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코스닥 쪽에서 뭐 이게 뚫고 올라간다, 대형이 네네. 올라간다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빨간불에만 계속 하게 되면은 나중에 결과는 또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를 네. 이제 전문가로서 좀 약간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 또 드려보겠습니다. 네, 필요하죠. 예. 또 말씀드리니까 저도 그런가 보다 싶은데 하창문 팀장님 어떤 의견이세요? 하창문 팀장님은 오히려 트렌드를 좀 따라가자 하는 쪽이시죠? 아까 보니까 뭐 기관선호 중소형주 역시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예. 일단은 그 중소형주도 중요하고요. 지금 최근 2달 장을 우리 투자가분들 중에서 일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좋은 장이라 그럽니다. 제가 느끼는 것도 지수는 얘기에? 네, 예. 지수는 조금 재미없습니다만 수익 내기에 지금처럼 좋은 장이 없지 않나 보겠습니다. 상당히 뭐 대충 찍으면 다 올라간다는 거죠. 어떤 섹터죠? 바로 내수 섹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트렌드를 보면은 시대적으로 가장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가늘고 길게 가는 업종이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핫하게 가는 업종은 게임이라든지 엔터 같은 거는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가늘고 길게 가는 산업, 바로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관련 업종 자체가 지금 음식료도 상당히 굵게 가요. 잘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오리온 작년 이맘때 50만 원 할 때 100만 원까지 외쳤던데 이제 100만 원이 됐죠. 지금 같은 그 오리온 100만 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최근에 보면은 사실 종목을 조금 내수로 접근하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됐던 유한양행이든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너무 시각을 현대기아차, 삼성전자에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기관들이 사는 거 계속 보시면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형주의 역발상으로 한 요때쯤은 그래도 올라가면 같이 갈 거야 하고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네. 좀 한 말씀. 그렇죠. 이제 대형주의 접근인데 이게 제가 중소형주로 나눴다기보다는 종목을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네. 지금이라도 만약에 뭐 실제적으로 어차피 수익률 게임 아니겠습니까? 예. 회사가 탄탄하고 살아있는 종목을 보면 실제로 대형주 시가총 1위 이상 종목에서는 역시나 유한양이라는 종목이 있어. 유한양이 오늘 16만 8천 원 합니다. 시가총 1조 8천 원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녹십자 유한양 지금도 상승세입니다만은 이게 단기적인 일봉이 아니라 연간 기준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유한양인 건 지금 참 연간으로 보니까 복잡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20만 원 돌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주식 투자는요, 실제로 단기적 시간의 개념이지 상승의 수익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이라든지 최근에 대형주 중에도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버리질 않아요.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근데 SK케미칼도 결과론적으로는 제약이나 바이오 쪽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 대형주의 트렌드는 바로 몸에 바르고 입고 뭐 이렇게 먹는 거라는 거죠. 그런 쪽에 포커스 맞추시고요. 종목 조금 찝어드리면 잘 살자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최근 개별주 중에서 역시나 메디톡스 9만 원대 있습니다만은 부담 가질 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IT 부품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IT 부품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실제적으로 보면은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죠. 예. 지금 플렉스컴 같은 경우는 50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코스닥 삼성전자 안 좋은데 코스닥 이렇게 잘 가는 게 있었나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플렉스컴만 가는 게 아니라요. 뭐 ELK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잘 간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철저하게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에 세팅하신다면 충분히 저는 여유가 있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갈만한 종목이요. 막 눈에 막 보이시나 봐요, 그죠? 너무 많아요. 지금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찍어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투자자별 동향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투자자별 동향에서 52주 신고가를 달리면서 기관들이 계속 사는 종목은 실제적으로 차트에 대한 급등 가능성보다도 오히려 좀 같이 묻어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진짜 하창봉 팀장님의 눈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신고가 내면서 기관 사는 건 괜찮다. 저기 조 이사님 신고가 내는 거 약간 거품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들어가라는데요? 딱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 팀장님이 드디어 휴먼 지표를 따게 됐습니다. 아. 너무 많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너무 많이 간다고 그때 떠드니까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110만 원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금요일 종가를 해가지고 너무 많이 보인다 했습니다.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예. 네. 저는 또 동의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결국 아니라는 이제 얘기. 지나고 나와야 되는데 좀 적당히 하자. 네. 양아치들이 막 움직이는 종목에 너무 하시면 안 된다는 이제 그 말씀이죠. 예. 팀장님 괜찮은데? 아니 하 팀장님 종목이 양아치라는 게 아니라. 표정 관리. 예. 근데 이제 가늘고 길게 저는 지금의 제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작두 좀 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작두를 타시는지 잠시 후에 이제 지난주 수익률도 좀 공개를 해볼 텐데 그러면 이제 좀 슬슬 드러나겠죠? 우리 조 이사님이 굉장히 아까 굳은 신념을 보여주셨는데 레버리지. 네, 이제 지수 관련주 조금 이제 먹을 법이 생겼습니다. 근데 크지는 않을 건데 뭐 CJ 제일당 오늘 갖고 계신 분들은 부럽죠. 이제 그런 구간이 이제 다음 주간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 좀 싸게 삽시다. 11,800원 이하로 그냥 11,800원, 1,700원, 1,600원, 1,500원 다 매수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약간 적당량의 분할 매수하는 선에 세가지고 뭐 어떤 그 이슈 나와가지고 이벤트 나와가지고 탁 떴을 때 한번 1차 반등 이제 처음에 이제 60일선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번 뜰 가능성이 이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번 그 기분 느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매도가는 12,500 이상 잡아보겠습니다. 예, 어제 김치선 대리하고 매도가는 비슷해요. 일단 한 1,900, 예, 그쵸. 61선 정도에서는 50선까지, 1950까지 올라갈 수 있다에 베팅하신 레버리지.
자, 하찬문 팀장님, 그 수만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 가운데 딱 한 종목을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오늘 그 관심 가질 종목은 IT 중에서 서원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서울인텍 같은 경우 6,25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관련 부품 회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단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관련 때문에 부품주도 좀 주춤됐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최근에 어제 들려오는 이야기가 계속 애플이 이제 치고 있죠. 특허 소송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품주들이 소리 소문 없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서울인텍은 지금 국민연금이 벌써 지분 5%까지 사들이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투자자별 동향만 살펴본다 그래도 하루에 5만 지 정도로 산다는 거는 지분을 채우겠다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 매수 종목 최근에 순승률이 가장 좋다는 거 명심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잠깐 차트 보면서 전략을 드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6,000원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왔던 국민연금의 평균 매수 단가는 대략 6,000원 전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이 가격 자체를 지킨다면 실제로 다른 개인 투자가 좀 붙어준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보는 것이고요.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조금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6,300원 이하에서는 한번 매수해보자 말씀드리겠고, 아무도 최근 고공권에서 지지해준 5,700원을 단기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고요. 상승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저는 지금 최근에 신고가를 뛰어넘는 8,500원까지 추가 상승 탄력 열어둔다. 그 키워드는 바로 서원인텍이 적자 축소, 흑자 전환 모드로 갈 수 있다는데 좀 점수를 주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서원인텍. 연기금이 급하게 사고 있다는 이유도 들어봤습니다. 자, 지난주 종목 AS 들어보죠. 조 이사님, 지난주 종목이 바로 메가스터디였었죠? 네. 예, 메가스터디 오늘 잡아서 수익 되게 많이 났어요. 뭐 단기적으로 이제 첫 번째 생각한 거는 이제 주초에 잡아가지고 이제 시가총액 종목도 움직이니까 주초에 잡아가지고 뭐 8만 5천 이상 생각했는데 올 하루에 9만 원까지 찍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오늘까지 저점 들어오니까 이렇게 반등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오늘 잡으신 분 있으면 월요일 한번 좀 때려주는 쪽으로 그러면서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딱 10개월짜리 월봉 딱 9만 원 찍고 내려오죠. 이번 달 요거 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요 정도 가도 좀 크게 가는 건데 일단은 그 지수적인 부분이 약간 부담되기 때문에 일단은 때렸다가 이제 다른 점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하 팀장님의 KTH 역시 6% 급등한 상태에서 추천하셨음에도 수익이 만만치 않게 났어요. 네, 한 수요일 정도는 한 7,900원까지 갔었습니다만은 신고가, 뭐 예. 어제 장 빠지면서 조금 쉬는 모습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KT의 어떤 모바일 사업부 성장성에 좀 포커스 맞추시고 지금이 장기 박스권 상단이라 할 수 있는 7,000원 돌파 위에 잠깐 쉬는 터입니다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가 이 종목이 8,000원만 돌파하게 되면은 상승 탄력이 많이 붙지 않을까 보고요. 지금 약간은 가파른 급등의 조정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 조금 더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홀딩하라 KTH AES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이 얘기하는 월요일장 대비책입니다. 화면 보시죠. 네, 코덱스 레버리지냐 서원인텍이냐 다음 주 수익률 누가 더 많을지 궁금하네요. 이상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죠. 일요일 오후 2시에 부자클럽 김원기 대표님의 특별한 강연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급등 시세 원리를 가르쳐 주신데요. 참가비 없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마칩니다. 감사합니다.